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장과 장면들의 가랑비 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021년 상반기 문장과 장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랜만에 토크로그를 준비했고요. 우선 원래 제가 월말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그 한 달 한 달 어떤 감사한 것들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과 나누고 했었는데요. 제가 5월달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월말에 계속 일이 있다 보니까 라이브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정리해서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나누면 어떨까 싶었는데 또 막상 6월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니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번 자리에서는 1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짚어나가면서 어떤 감사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스타 그 스토리를 통해서 남겨주셨던 질문 몇 가지를 골라서 답변하는 시간으로 네,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021년 첫 번째 키워드는 다양한 모임인데요. 저희 문장과 장면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채널이 따로 있죠. 가랑비 클래스라고. 그래서 거기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 2021이라고 해서 이렇게 귀여운 달력을 통해서 매달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달에 어떤 일을 좀 해보고 싶은지에 대해서 계획까지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매월 한 번씩 지금 6회차 진행을 했고요. 6월 지난 토요일에 바로 네, 오전 반과 오후 반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보시면 뒤에 이렇게 목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칸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 달력은 작년 12월에 텀블벅을 통하여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제작물이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좀 저에게 특별했던 것은 달력을 만든 지는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연말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작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금을 이제 미혼모 가정에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들기만 했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에서 그쳤지만 이제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문장과 장면들이라는 이름으로 또 함께 해주신 분들이 후원해주신 금액을 좀 기부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고 감사했던 프로젝트였고 그 프로젝트가 구매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2회 1월부터 12월까지 쭉 이어지는 모임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저에겐 정말 많이 뜻깊은 네,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도 같이 나눠서 6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누고 또 7월은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도 이제 아직 만난 적이 없어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근데 서로의 한 달을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깊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반년을 함께 하다 보니까 앞으로 함께할 반년도 어떨지 너무 기대가 되고 이 모임에 대한 문의가 꽤 있었는데 아마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은데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진행했던 모임은 취향이 문학의 대체라는 모임인데 이렇게 자료화면 보시면 될 것 같고 2월부터 3월까지 한 달 반 정도? 6주 정도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과 영화와 그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거에 대한 감상과 자신의 에세이를 또 접목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술을 우리만의 문학으로 이끌어 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글을 쓰는 자리를 만들었었고 제가 책을 쓰는 사람이지만 영화와 그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시도 많이 가고 영화제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 늘 그런 모임에 대한 갈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아쉬운 점 참 많았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찾아보면서 또 음미하는 시간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모여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적절한 거리와 적절한 그런 감상을 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딱 한 개수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4인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모임에서는 실제로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또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즐겁게 잘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나누게 될 모임은
온라인으로 에세이를 쓰는 프로젝트인데 벌써 5월부터 6월 잘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에 진행되는 마지막 기수, 제가 8월에는 좀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서 여름에는 7월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일상이 문학이 될 때라는 온라인 프로젝트가 있고요. 지금 진행하면서 제가 일주일에 최소 33편의 에세이를 보고 매주 피드백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고 또 어떻게 흘러가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저마다 각자의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슬픔이 서려 있고 또 그것들을 극복하는 지혜가 다 다르구나라는 거를 제가 글을 통해서 보면서 되게 많은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감사해하고 있고, 사실 많이 몸이 고돼요. 왜냐면 힘들게 쓴 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보고 그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봐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글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잘 이해가 가게끔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전달이 됐는지 이제 제 피드백에 또 다시 피드백을 주시면서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배우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가 참고로 이틀에 한 편 에세이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에 무려 12편의 에세이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잘 따라오고 계셔서 저는 직업적으로 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업은 익산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는 10주차 클래스인데 이거는 에세이부터 출판까지 하는 긴 여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익산이라는 동네를 애초에 처음 가봤고 또 이 클래스가 20명이라는 가장 많은 인원과 그리고 제가 실제로 가서 이제 알게 된 부분인데 아마 30대 후반부터 70대 중반까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인원과 정말 많은 나이 그 스펙트럼이 있는 수강생분들과 함께하는 수업이라서 처음부터 정말 많은 긴장을 했는데 첫날에 이미 너무 많은 걸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에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나이대가 참 저의 인생의 몇 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하시는 그런 수강생분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생각도 하고 굉장히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4주차를 앞두고 있고 바로 내일 4주차를 하러 가는데 더 많은 걸 좀 나눠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일을 보내주실 때도 저한테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약간 친척 어른분들을 만나러 가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네, 여행을 가는 기분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문장과 장면들이 상반기 했던 마켓과 강연이 있는데 좀 짧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4월에 책 보부상을 나가서 다양한 기획물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보부상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귀한데 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나가던 자리라서 정말 많은 걸 준비해서 갔는데 또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가볍게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그런 즐거웠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5월에는 유유기지 부평에서 저희 집 그리고 제가 거의 평소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던 공간에서 강연을 하게 돼서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쓰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많은 질문을 주셔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즐겁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5월에 제가 인천 청년 창작소 시작공간이라는 곳에서 공동운영단으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예술인들을 위한 그런 지원 사업을 좀 고민하고 또 직접 섭외도 하고 기획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저도 8월에 한 부분을 맡아서 강의를 하게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 채널 통해서 또 홍보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부평구청에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 공간글판 심사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주시는 그런 정말 500편이 넘는 문장들을 골라서 이제 그런 관내나 청사 이런 데 현수막을 크게 걸릴 만한 그런 문구를 고르고 있고, 또 거기서 같이 심사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굉장히 선배세요, 저보다. 그래서 저를 되게 신기해하시고 저는 또 많이 어려워했었는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배우는 마음으로 항상 가서 분기별로 가서 열띤 회의를 하고 밥을 먹을 때는 또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책인데요. 상반기에 나온 책은 신간은 없었고요. 벌써 지금 여기 놓친 책, 그때 거기를 말한들 이 책이 11세를 찍게 됐어요. 그래서 6월 초에 이렇게 후가공 새로운 예쁜 이런 것 요소를 넣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11세를 찍게 됐고 다 여러분 덕분이고요. 2015년부터 지금 2021년 6년이 됐네요. 연차로. 근데 아마 연말에 책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5년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긴 한데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책을 또 새로 뽑으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책을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저의 첫 책이자 여전히 가장 많이 찾아주시고 계시고 또 가랑비 메이커와 문장과 장면들을 알려준 고마운 책입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월에는 예스24에서 단독으로 어떤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저의 채널을 통해서 문장과 장면 채널을 통해서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마켓과 모임과 책에 대한 상반기에 대한 정산은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통해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되게 익숙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가랑비 메이커라는 필명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다고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되게 귀엽게 남겨주셨어요. 저를 최근에 처음 알게 되셨는데 이제 저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알아가고 싶다고 하시면서 필명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랑비 메이커라는 필명은 가랑비 어쩌는지 모른다는 말처럼 세상에 좀 그 메마른 땅에 단비 같은 비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 공부를 하는 큐티책에서 발견한 단어였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이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뜻이었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꿈이었기 때문에 필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정말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그 교과서에 이제 저의 이름이 아니라 가랑비 메이커, 뭐 가랑비 이런 식으로 쓰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작가가 된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저의 필명이 됐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작가가 된 걸 몰랐던 친구들도 그 가랑비 메이커라는 이름 때문에 저를 이제 알고 연락을 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되게 오랫동안 지켜온 신념과 필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 수업과 모임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있습니다. 항상 있었는데 이게 참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모임을 할까 하면 다시 또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저주저 했었는데 7월부터는 좀 완화되기도 하고, 제가 이제 7월까지는 온라인 그 일상이 문학이 될 때라는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여름까지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이제 여름의 그 여정이 7월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는 좀 제가 쉬었다가 가을쯤에 다시 이어나갈 생각인데 그 사이에 오프라인을 한번 진행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수담 13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혹은 그 취향이 문학이 될 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스크린이 있는 공간에서 같이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글을 써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대한 계획은 당연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어서 저희 신간과 이제 다양한 책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오프라인 행사도 계속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방들과 얘기를 해보고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하반기엔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간 스포해달라는 말씀이 많으셨는데, 7월에 이제 저한테는 이제 7월이 굉장히 큰 한 달인데요. 프로젝트가 3가지나 벌써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약 10개월, 이제 10개월도 더 지난 것 같아요. 약 10개월 이상을 기다리고 준비한 북퍼퓸, 저희 문장가장만들의 첫 북퍼퓸이 이제 텀블벅 통해서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이어서 저희 첫 에세이 시리즈를 선보이게 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텀블벅 통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텀블벅을 계속 이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준비 단계부터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홍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작은 출판사이다 보니까 제작비가 넉넉하지 않아서 책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판본에서 자본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원을 꼭 해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정말 많은 책방과 독자분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많이 주셨는데, 한 1년 몇 개월 동안 절판이 되었던 저희 출판사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집필 시간이 들었던 장면집 언젠가 머물렀고 원틈에 놓쳐버리니 리커버되고 개정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7월 중순쯤에 나올 예정이고, 이미 도서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책을 등록하고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걸리지만 아마 이 부분은 금방 좀 준비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정리하는 걸 보니까 신간 스프로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일정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신간 스프로 다시 돌아오자면, 신간은 좀 다른 형식의 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가정분들의 책들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셨다면, 그냥 에세이, 시집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잖아요. 단장집 있고 고백집, 그리고 장면집, 그렇게 있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형태의 크게 보자면 에세이지만 좀 좁은 특색 있는 에세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처음 해보는 형식의 글이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직접적인 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읽는 분들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쓰여진 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썼고요. 그래서 좀 더 기대가 되는 글입니다. 어떻게 읽어주실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6월의 이템, 노래나 영화 등 6월에 가장 많이 보게 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질문은 다른 질문이랑 같이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른 질문은 뭐였냐면, 영감을 어디서 받으시냐고 하셨는데, 제가 작가이고 출판사를 하지만 책도 좋아하지만 책만큼이나 혹은 어쩌면 조금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음악이나 영화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임도 준비를 하고 있고, 6월에 가장 많이 영감이 되었던 영화와 노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영화보다는 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일본 드라마를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희 언니가 일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리뷰도 되게 깊게 남기는 편이라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뭐 나기의 휴식이라는 드라마도 봤고, 꽁트가 시작됐다라는 드라마랑 다양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일들에 약간 좀 제가 매력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드라마들을 제가 접하다 보니까 되게 엄청난 그런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하는 그런 멜로나
큰 사건들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자극적인 메시지에 제가 좀 지쳤었는데 제가 최근에 접했던 막 나기의 휴식이라든지 꽁트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드라마에서는 정말 그 인물들의 소소한 일상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저를 거기에 이입해서 볼 수도 있고, 또 나라면 이런 선택을 했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좀 더 멀리 두면서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보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뭔가 다른 소스들도 얻게 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서사는 그 두 가지의 일본 드라마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도 꽁트가 시작됐다라는 일드는 93년생의 배우들이, 저랑 동갑인 배우들이 나와서 인기 없는 개그맨들이 이제 10년을 하고 해체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그런 시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30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꽤 오랫동안 글을 쓰고 하면서 고민하는 시점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많이 공감하면서 봤고, 그래서 좀 요즘 만나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래는 제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을 원래도 좋아하는데 최근에 드라마 예능에서 나오셨잖아요, 나얼님이. 그래서 제가 나얼님은 정말 많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원래도 좋아하고 전시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렇게 TV에 나오셔서 되게 신기한 마음으로 보면서 다시금 그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 여러 앨범들을 계속 돌려보면서, 특히 나얼님이 그 옛날 노래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옛날 노래를 뭐라고 하지? 리메이크한 앨범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자꾸 피곤해서 그런지 혀도 꼬이고 자꾸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리메이크된 앨범을 제가 좋아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에게 6월에는 좀 잠시나마 휴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영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장 큰 영감은 제가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뭔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있을 때 내가 그것도 되게 좋아하고 있구나, 들어주는 훈련이 좀 되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발견하고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작년에 그 12월에 토크 엄청 긴, 지금도 되게 길게 올라갈까 걱정되는데 엄청 긴 이야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작가에서 출판사 대표로 넘어오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상반기에 만났던 모임 그런 많은 멤버들을 통하여서 좀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숙제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되게 나름 알차게 상반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 긴 이야기를 몇 분이나 봐주실지 모르겠네요. 너무 오래 얘기해서 좀 지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장과 장면들을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좀 재미난 소식이었기를 바라며, 저는 또 남은 하반기 동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양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하반기도 문장과 장면들의 책들과 함께 해주세요.